자, 교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인 태양계를 먼저 피도록 할게요. 태양계는 87페이지입니다. 3단원 태양계에서는 지구와 달과 그리고 태양계의 구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인해서 수금지와 목토천해 말고도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태양계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옆에 있는 위성인 달, 그리고 또 다른 태양계 구성 물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88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지구와 달 단원에서는 지구와 달의 크기를 측정하고요. 지구가 움직이는 자전 공전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보이는지, 그리고 태양과 달이 가려지게 됩니다. 이 가려지게 되면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위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지구와 달입니다. 자, 그러면 90페이지 지구와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크기를 측정할 건데, 그리스 시대 과학자인 에라토스테네스가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라토스테네스는 하진날에, 태양이 가장 높게 뜬다는 하진날에 시에네 지역과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시에네 지역은 햇빛이 수직으로 우물 바닥까지 비출 정도로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는 햇빛이 비스듬히 비쳐서 그림자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알렉산드리아 지역과 시에네 지역에 이렇게 지구 중심이랑 이렇게 있고 두 지역을 이어보면은 작은 호가 만들어져요. 부채꼴이 만들어져요. 이 부채꼴을 바탕으로 해서 지구 전체의 둘레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에라토스테네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피자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8조각으로 나눴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조각의 한 조각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한 조각의 길이,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게 한 뭐 10cm라고 할까요? 그러면 피자 한 판의 둘레가 몇 cm가 돼요? 8조각으로 나눴으니까 그렇죠. 80cm가 되죠. 이와 같이 똑같은 겁니다. 자, 지구 알렉산드리아 지역과 시에네 지역에서 지구 중심이랑 이렇게 이은 하나의 부채꼴을 가지고 지구 전체의 둘레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피자에서는 8조각이라고 잘랐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기 지금 현재에서 이 부채꼴이 만드는 그게 지구 전체의 몇 분의 몇인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 잠깐 지워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중심각입니다. 이 중심각을 알게 되면은 전체 360도에서 중심각을 알면은 몇 분의 몇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피자의 10cm를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도 뭘 알아야 되냐면 알렉산드리아 지역과 시에네 사이의 거리, 호의 길이를 알게 되면은 비례식을 사용해서 지구 전체의 둘레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에라토스테네스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수학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더해져서 에라토스테네스가 계산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에라토스테네스가 가정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정을 했는데 그 가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구가 완전한 동그라미다. 구형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지구에 들어오는 빛은 모두 다 평행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시에네 지역에 들어오는 빛과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들어오는 빛은 모두 다 평행하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수학적인 개념이 여기서 하나 들어가는데 두 평행선을 지나는 직선이 만들어내는 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각은 요 중심각입니다. 근데 이 중심각은
수학에서 배웠던 억각으로 요 각과 요 각이 서로 같게 돼요. 그러니까 중심각을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억각을 구하게 되는데, 이 억각은 무엇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세운 탑과 탑이 햇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요 삼각형의 여기의 각도가 억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각이 7.2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7.2도가 억각으로 중심각과 같기 때문에 중심각도 7.2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렉산드리아 지역과 시에네 지역을 직접 걸어봤어요. 직접 걸어보니까 925km라는 값을 알게 됐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에라토스테네스가 식을 하나 세우고 지구의 둘레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 식이 무엇이냐면, 원에서의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아까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입니다.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의 비례함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360도를 한 바퀴 돌리면 둘레가 나오겠죠. 그죠? 이 360도와 둘레의 비율은 무엇과 같냐? 중심각과 호의 길이의 비와 같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 장으로 넘겨서 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1페이지에 직접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탐구번의 1번. 에라토스테네스는 중심각을 7.2도를 계산했고요. 호의 길이는 직접 걸어보니 925km였습니다. 자, 이걸로 가지고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60도를 돌면 둘레가 나오겠죠? 이거는 무엇의 비와 같냐면 7.2도일 때는 925km였다는 비와 동일하게 됩니다. 이 비례식을 풀려면 가까운 것끼리 곱하고 멀리 있는 것끼리 곱해서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옆에다 풀어볼게요. 가까운 것끼리 먼저 곱하면 둘레 곱하기 7.2 7.2도는 멀리 있는 거 곱하면 925km 곱하기 365도. 자, 이 7.1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7.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둘레는 7.2도분의 925km 곱하기 360도가 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무엇이 나오냐면 약 46,250km가 나와요. 42,250km. 이게 에라토스테네스가 두 가지 가정과 수학적 개념을 더해서 지구의 둘레를 구한 것이 46,250km입니다. 이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자, 옆에 있는 그림을 다 지워보고 중요한 부분을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라토스테네스는 시에네 지역과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하진날이 다른 그림자를 나타낸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바탕으로 지구 둘레를 측정하게 된다고 했죠. 그때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고 지구로부터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고 가정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가정한 두 가지 사실. 첫 번째는 지구가 완전한 구형, 두 번째는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이 평행하다. 이 가정을 통해서 수학적 사실인 원에서의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이 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식을 사용을 해서 지구 둘레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46,250km가 현재 GPS 값으로 구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탐구 2번을 보면 광화문과 정남진 전망대라는 곳에서의 경도, 위도, 거리가 나와 있죠. 자, 경도는 이렇게 서로 같습니다. 이게 서로 같을 때는 하나의 원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경도의 두 지역을 선택했고요. 자, 위도는 서로 다르죠. 자, 여기 위도가 무엇이냐?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적도에서 얼마만큼 올라왔는지의 각도가 위도예요. 정남진 전망대는 34.5도만큼 올라왔고요. 광화문은 몇 도만큼 올라왔냐면 37.5도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은 이 값이 아니고 정남진과 광화문 사이가 만들어내는 여기에 부채꼴 있죠. 아주 얇은 부채꼴이 만들어내는 요 사이각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 작은 작은 부채꼴이 만들어내는 중심각이 뭐냐면 37.5도에서 34.5도를 뺀 값이겠죠? 이게 3도가 돼요. 그리고 호의 길이는 두 위치 사이의 거리입니다. 여기 보면 340km.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위와 똑같이 이제 비례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360도를 돌면 둘레가 나오는데 3도를 돌면 340km의 비율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가까운 것끼리 먼 것끼리 곱한 다음에 같다고 두면 됩니다. 자, 둘레 곱하기 3도는 먼 거 340km 곱하기 360도입니다. 자, 그러면 3도로 두 양변을 나누면 둘레는 3도분의 340km 곱하기 360도예요. 자, 이거를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4800km가 나와요. 자, 그러면 현재 GPS 값으로 이용해서 사용한 값과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값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 다르니까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방법은 틀렸냐? 아닙니다. 지금 에라토스테네스가 사용한 똑같은 방법을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여기서는 무엇을 알고 싶냐면 에라토스테네스 값이 지금 값과 조금은 차이 있다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왔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정리하기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기 첫 번째, 여기 정리하기 보이시죠? 자, 정리하기 첫 번째는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의 크기와 현대적인 측정 방법을 통해서 구한 크기는 서로 다르죠. 다릅니다. 서로 다르다. 그러면 왜 달랐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달랐을까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어떤 측정 값을 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값이 다르대요. 자, 우리 EBS에서도 설명이 들었듯이 차이나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에라토스테네스가 약간 큰 값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그 까닭은 에라토스테네스가 가정한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타원이에요. 찌그러진 타원형이기 때문에 그 에라토스테네스가 가정한 부분이 틀렸고요. 두 번째, 시에네 지역과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어떻게 해요? 직접 걸었다고 했죠? 925km가 나왔다는데 직접 걸으면 값이 정확하겠어요? 많은 차이가 있겠죠? 이 정확하지 않는 값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차이가 생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의 값이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행적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사용한 과학적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은 여기 4800km라는 실제 지구 둘레와 비슷한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사용한 과학적 의의를 잘 생각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92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가정 두 가지를 사용했죠. 첫 번째는 지구는 완전히 구형이다. 두 번째는 지구에 들어오는 햇볕은 평행하다. 두 가지 사실을 했고, 또 하나 수학적 방법을 사용했는데 여기에서도 두 가지, 첫 번째는 억각을 사용했고 두 번째는 중심각은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에라토스테네스가 46,250km라는 값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구의 둘레는 약 4만 km고 반지름은 6,400km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달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냐. 달은 지구의 크기 측정보다는 훨씬 더 쉽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수학적인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삼각형이 작은 삼각형과 커다란 삼각형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 개가 겹쳐 있죠. 이럴 때 수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닮음이라고 해요. 닮음에서 닮음 비율이 생기는데 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비율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빗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빗면의 비율, 그리고 작은 삼각형의 밑변과 큰 삼각형의 밑변의 비율, 마지막으로 작은 삼각형의 높이와 큰 삼각형의 높이의 비율이 모두 다 같은 비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용해서 달의 크기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사람의 눈이 있어요. 사람의 눈이 있는데 눈으로 멀리 있는 달을 한번 가려볼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전이든 어떤 둥근 물체로 여러분들이 달을 가릴 수가 있을 거예요. 둥근 물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달이 어느 순간 안 보이는 순간이 되는데 그 순간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삼각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눈에서 둥근 물체까지의 빨간 삼각형, 그리고 눈에서 달까지의 파란 삼각형이 나옵니다. 이 빨간 삼각형과 파란 삼각형은 겹칩니다. 수학에서는 AAA 닮음이라고 배우는데 과학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두 삼각형이 겹치게 돼서 어떤 비율이 나타나냐. 눈에서부터의 둥근 물체까지의 거리와 눈에서부터의 달까지의 거리는 둥근 물체와 달의 지름과 비율이 똑같게 돼요. 아까 여기 왼쪽에서 배웠던 삼각형의 닮은 비와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 옆면의 길이의 비율은 가지고 있는 어떤 밑면이나 지름이 되겠죠. 지름의 비율과 똑같다. 이거를 그 밑에 나와 있는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라지 L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여기 커다란 길이를 말해요. 라지 L. 그리고 스몰 L은 둥근 물체까지의, 눈에서부터 둥근 물체까지의 거리의 비율은 커다란 달의 지름과 둥근 물체의 작은 지름이 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달의 크기예요. 달의 크기는 어떤 거예요? 요 D죠. 대문자 D. 이 대문자 D를 알고 싶으면 나머지 세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알아야 돼요. 수학에서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을 때는 해를 구하려면 하나의 값만 몰라야 되고 나머지 세 개의 값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라지 L, 스몰 L, 그리고 작은 소문자 D, 스몰 d를 알고 있어야 대문자 D, 달의 지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서 다음 장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험을 우리가 직접 하면 좋겠지만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간접적으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멀리 3m입니다. 3m. 여기서부터 요 사람의 눈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3m예요. 3m면 300cm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구멍, 조그만한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이 0.8cm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구멍이에요. 이 구멍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요 달을 꽉 채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눈과 요 종이까지의 거리가 14.4cm라고 합시다. 이거를 가지고 한번 비례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눈에서부터의 달까지의 거리는 300cm였고 눈에서부터의 작은 구멍까지는 14.4cm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달의 지름인데 달의 지름은 대문자 D로 놓을게요. 그리고 작은 구멍은 0.8cm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죠?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면은 가까운 것끼리 먼 것끼리 이렇게 곱해서 나오면 D가 16.7cm. 여기 멀리 갖다 놓은 달 모양이 16.7cm의 지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입니다. 자,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입니다. 직접 측정한 값이 무엇이에요? 작은 부채꼴을 통해서 지구의 크기를 알고 싶었죠? 거기에서 여기 호의 길이와 중심각을 알고 싶었는데 이 중심각은 두 평행선의 억각을 통해서 알고 있었죠. 이 억각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세워져 있던 탑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여기의 각도를 직접 측정했습니다. 이게 7.2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또 하나, 시에네 지역과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직접 걸어서 그 두 사이의 거리인 925km라는 값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에라토스테네스가 직접 구한 측정값입니다. 두 번째, 지름 D, 스몰 d인 동전을 이용해서 대문자 D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 보름달을 가지고 측정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비례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큰 보름달의 지름과 동전의 지름의 비율은 눈에서 달까지의 거리와 눈에서부터 동전까지의 거리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겠죠. 달까지의 거리는 참고로 38만이라고 합니다. 38만 킬로미터. 그래서 38만 킬로미터를 여기다 넣으면은 수식이 완성되겠죠. 자, 세 번째. 달의 크기는 태양의 400분의 1이래요. 근데 우리 하늘에 떠 있는 달과 태양을 보면 비슷한 크기죠. 우리 태양의 크기는 낮에는 잘 안 보이지만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는 날씨 좋은 날에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게 되죠. 이 크기와 달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크기가 400분의 1이나 차이 나는데, 그렇죠.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달은 가까운 곳에 있지만 태양은 아주 멀리 있어요. 근데 이 태양이 엄청나게 크죠. 하지만 멀리 있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400분의 1인 크기가 비슷해 보인다는 것은 여기에 달과 지구의 거리를 1이라고 하면은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네, 400배 차이 나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달은 태양보다 400배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을 안 했었는데 위로 다시 올라오시면 달의 지름은 약 3,500km예요. 그럼 반지름을 하면은 2분의 1이니까는 몇 시가 되죠? 1750km가 되겠네요. 자, 요 1750km라는 달의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약 4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달의 크기는 지구 크기의 4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운동하는 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